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요즘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금요일이 되었고. 일단 오늘 금요일은 보살핌의 금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18시간을 거의 안 움직이고 막 이렇게 6시간, 7시간 이렇게 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오늘은 잘 보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일주일 동안 완전한 몰입으로 왜 이렇게 오타가 날까? 몸에 약간의 무리가 왔는데 최대한 오늘 잘 보살피면서 컨디션 회복해 볼게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래 험한 날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점은 이번 주는 학교 수업이 늦지 않았어요. 네, 늦지 않았죠.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30분 일찍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30분 30minutes 룰이죠. 30분 규칙을 정하니까 확실히 수업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잘해볼게요. 그리고 수업 중 토론 시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내 의견을 지키며 품위 있게 반응하고 잘 방어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의 그 질문의 의도 속에 완전히 휘말리지 않고 그대로 잘 나의 그 의견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쵸? 흔들릴 뻔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목소리가 격양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너무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루틴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이린. 그걸 느낄 수 있었죠. 확실히 약간 이렇게 토론 시에 흥분할 수도 있었는데 확실히 목소리가 격양되지는 않더라고요.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성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빴던 점은 수없이 절대적으로 침묵 훈련을 해야 되는데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그 얘기를 덧붙이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 쓸데없는 질문이죠. 사실 필요한 이야기만 명확하고 간결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토론 시에는 감정적인 기분이 들지 않고 죄송해요 오타 그리고 감정적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라고 수정해 볼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감정적이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 중간에 끊었을 때 그것을 이어가지 않고 거기서 중단하는 거. 이게 맞아요. 이걸 또 하나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참 이게 이론적인 것을 실전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수련인 것 같아요. 진짜 실력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수업 또한 수련의 장소라고 생각한 실력을 성장하기 위해서 매번 성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은 긴장감과 스트레스적으로 다가오기는 한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실력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움은 존엄은 우리를 외부 세계의 소란과 분주함에서 지키는 투명한 갑옷이다. 나의 존엄을 지킨다는 거 여기에 외부의 소란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품이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질서를 지키며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인간의 존재의 존엄성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self-determination theory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본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실력이죠. 그리고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단 스스로의 속도와 가치에 따라 행동할 때 이런 토론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나의 속도와 가치 그것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적인 분위기 아니면 상대의 페이스에 눌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깊은 존엄과 품위를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인간은 외부의 기대와 압박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의 내면 기준에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토론으로 봤을 때는 내 기준에 따라 움직였을 때 이게 내가 조금 그래도 이번 토론 때는 만족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 기대 압박에 이게 휘둘리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진짜 이번에 그럴 뻔했거든요. 교수님의 질문 속에 답정너처럼 명확한 교수님이 원하는 그 답변이 있었는데 그 질문 안에 그걸 완전히 제가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 그래서 이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내가 생각하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정한 인간의 품이란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유한 질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주의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attention control 이론을 통해서 주위 환경에 자극이 쉽게 분산되지 않고 자신이 정한 초점을 유지하는 그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력이 뛰어나고 자기 존중감, self-esteem이라고 높다고 말합니다. 이게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쉽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토론할 때 분위기에 휩쓸릴 뻔했는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주변의 소음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은 시선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확고한 자기 개념, self-concept와 정서적 안정성, emotional stability를 가진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이 순간적으로 그 분위기를 타면서 제가 안정성이 힘이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이걸 진짜 심리학적으로 잘 풀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 관리는 피하거나 과도하게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인식하되 그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비집착 관찰, detached mindfulness이라고 불리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즉 감정이나 자극에 압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 시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이 시선은 상대방에게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게 좀 차갑게 보일 수 있는데 그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도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 시선 관리를 하는 분을 보고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저분이 이상하게 뭔가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랬을 땐 항상 이런 시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여유있게 움직이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높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거나 불안하게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고,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급박하고 불완전한 행동을 보이기 쉽다. 이게 보이죠. 그래서 따라서 속도를 늦추고 여유를 가지는 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과 평정심이 드러나는 자유로운 결과이다. 이걸 입으로 늦추게 하는 것도 약간 효과가 있지만 사실 여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이 내면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은 인간 행동학에서 고위 자원 신호, high status signal이라고 불리는 비언어적 표현 중 하나입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여유있게 앉아있거나 서는 태도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존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특히 리더십 심리학에서 강조되는 부분으로서 CEO나 고위직 인물들이 신체를 넓게 쓰고 안정적으로 앉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과 권위를 전달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안정감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단히 세워진 자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풀게 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품의 힘이다. 여기에서 여기 이제 바디 랭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여유 있게 움직이는 것과 똑바로 앉아 있는 것, 이게 내 마음속에 안정적인 심리 상태, 네, 그리고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습관을 들이면서 그게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페이스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 경계 설정, self boundary setting이라고 하죠. 이 능력과 기본 관련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건강 인간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고요. 나의 리듬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이의를 갖추는 것은 상대를 지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함께 공존하는 길이다. 항상 그래서 이 경계 설정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심리적 독립이 아니라 심리적 주권, psychological sovereignty라고 하죠.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화 중에도 침묵 속에서도 내 안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을 지킨다는 것인데 진정한 자존감과 자율성의 표현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어떤 대화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가치를, 그래서 이게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지키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 주권. 이건 제가 처음 알게 된 심리적 용어라서 오늘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배움과 깨달음은 내가 앞으로 품위 잃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움직이며 네, 이렇게 훈련을 해야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스스로 존중하는 자세로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 안의 고유한 질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엄과 우아함의 기름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강한 힘은 없다. 절대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 다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무것도 좀 시간과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 원하는 일로 채워진 하루를 사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절대적으로 최대 1시간마다 30분마다 하니까 제가 너무 짧아서 너무 힘들어서 네,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휴식 취하는 게 이제 집안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키워드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망가질 때까지 사람이 매달리는 거 거의 이제 어쩔 수 없는 중독이죠, 중독. 오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지? 모든 것을 잃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거기 때문에 성공해도 무의미하다. 이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참 감각이 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제 8시간 너무 잘 자고 일어났고요. 오늘은 고중량 아니고 저중량 다관절 근육 유산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디로딩 기간을 가졌는데도 제가 이틀 동안 고중량 하니까 약간 몸에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저중량 다관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벌 4 시즌은 내일 가려고 했는데 내일 일기예보가 태풍이 온다 해서 thunderstorm, 그래서 일요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일요일 날씨가 좋으니까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내고요. 그러면 에리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에리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학교 생활도 잘했고 학교 토론도 잘했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해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겠죠. 그러면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